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네덜란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풍경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얼마나 세계적인지를 눈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렇게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영화 오징어 게임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 그리고 약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제작비는 254억, 매출은 1조 원, 투자 대비 효율이 41.7배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합니다. 넷플릭스가 가진 기록 중에서 단연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현실과 닮아서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사회 고발이라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과 비슷하고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인데 그 게임의 내용이 우리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영화에서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는 빚, 바로 채무입니다. 지금은 국가도 개인도 빚으로 살며 그 빚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희망이면서 그 빚이 많고 적음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빚에 얽힌 영화의 스토리는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아는 불안감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의도한 영화이고 사람들은 공유 같은 사람이 나타나 딱지치기 한판 하자고 할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결국 루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어가는 이야기로 1%가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자본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적인 휴머니티, 가족, 의리를 더해서 눈물까지 나게 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영화를 히트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대한민국의 힘 덕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소 뜬금없는 소리 하나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 마이클 잭슨 덕분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오바마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대중음악 역사의 불문율, 흑인은 소울, 백인은 록이라는 벽을 넘어 자유롭게 크로스오버해서 인종과 계층 간의 영역마저 깨버리고 팝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백인들이 만든 제국에서 흑인이 패권을 장악하는 매우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음악에서만큼은 마이클은 백인들에게도 신이었습니다. 존경을 넘어서 기절하고 실신까지 하는 절대지존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마이클의 존재가 흑인에 대한 선입견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미국 대통령 탄생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전 한류의 덕을 본 것입니다. 대장금, 강남스타일, 기생충 같은 선배 한류가 무대를 열어준 것입니다. 더 기분 좋은 사실은 그 열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며 이것은 우리나라 성장의 시그널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같은 히트작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OTT 서비스입니다. 즉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탑은 정상을 말하는 탑이 아니라 셋톱박스의 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OTT 서비스란 기존 방송은 물론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OTT라고 합니다. 바로 넷플릭스 같은 매체를 말합니다. 그 OTT의 대표 기업 넷플릭스가 히트작을 계속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투자를 하되 작품 내용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점이 경쟁회사 디즈니와 다른 점입니다. 디즈니도 중국, 일본 같은 타지에서 영화를 만들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미국식으로 각색해버립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 나라 고유 문화를 인정하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작품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를 찾은 이유입니다. 시나리오를 쓴 것은 2008년 그 후 수많은 제작사를 찾아다녔지만은 스토리가 낯설다며 어떤 제작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넷플릭스를 만나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한 지 14년 만입니다. 여기까지가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을 국내 제작사가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스릴있게 하려고 게임장을 폭파시키고 탈출하든지 각본이 없던 삼각관계 연애가 만들어져서 성기훈, 조상우, 강세백이 싸우는 그저 그런 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KBS 국감장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답답하고도 용감한 어떤 국회의원이 KBS 사장에게 모질게 따져 물었습니다. KBS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지도 못하는 겁니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이 말은 과외는 고사하고 참고사나 제대로 사주지 않던 엄마가 옆집 애가 1등하는 것을 보고 너는 그동안 뭐 했냐고 소리 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금지하는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실을 새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작품 하나를 구상하지만은 또 그 일을 추진하는 것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처음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는 문화예술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원하는 분야 말씀해 주시면 그 분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도 지적해 주시면 제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